안녕하세요. 청개굴 희성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쏠렸다. 일본 자위대 여군 장교 후보생 타카하시 레이나. 캠프장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 남자 주제에 감히 우리 훈련에 참가하겠다고.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한서준, 서울 용산 출신 23살. 일본 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돼 자위대 생도들과 함께 서바이벌 캠프에 참여하게 된 교환 학생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교류일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캠프장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마치 서준 혼자 이방인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듯 했다. 자, 모두 모였죠? 이번 캠프는 단순한 교류가 아닙니다. 실전 서바이벌입니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틀 동안 각 팀은 자율적으로 작전을 세우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전원 탈락입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았다. 그때 레이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서준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지휘관님, 그런데 한국 학생이 우리 훈련 방식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발목만 잡을 것 같은데요. 순간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몇몇 일본 생도들이 킥킥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나의 말투에는 조롱과 확신이 섞여 있었다. 마치 당연히 못할 거야라는 눈빛.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레이나의 눈을 바라봤다. 짧은 순간 레이나의 표정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다. 뭐야, 반박도 못해? 역시.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마치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서준은 원래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노골적인 비아냥은 솔직히 처음이었다. 그는 속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다. 괜찮다.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롭게 빛났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점심시간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팀을 나누기 시작했다. 레이나와 일본 생도들은 당연하다는 듯 자신들끼리 모였다. 서준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다. 누군가는 슬쩍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한국에 진짜 괜찮을까? 레이나 말이 맞는 듯 저러다 바로 탈락하는 거 아냐? 그때 지휘관이 말했다. 서준, 아직 팀이 없지? 그럼 레이나 팀에 들어가. 순간 레이나의 얼굴이 굳었다. 지휘관님, 그건 좀 저희 팀은 이미 구성돼 있어서요. 인원 맞춰야지. 내가 팀장이지? 잘 부탁한다. 레이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하, 진짜 재수 없네. 그날 오후 첫 훈련은 야간 생존 탐색이었다. 각 팀은 제한된 장비만 가지고 산속에서 목표 지점을 찾아야 했다. 길은 험했고 날씨는 예보와 달리 점점 거칠어졌다. 어둠이 내리자 일본 생도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졌다. 그때 레이나가 말했다. 한국 학생은 뒤에서 따라와요. 우리가 앞장설 테니까. 마치 귀찮게 하지 말라는 듯한 말투였다. 팀원들도 별말 없이 동의했다. 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묵묵히 뒤를 따라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레이나가 자신있게 선택한 경로가 엉뚱한 곳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지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녀의 판단 미스였는지. 팀은 점점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깐,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레이나, 이 길 맞아?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레이나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점점 초조해지는 게 눈에 보였다. 그때 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도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서준에게 향했다.
레이나는 살짝 비웃으며 지도를 내밀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여줘봐. 내가 뭘 안다고. 서준은 손전등을 비추며 지도를 살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다. 우회로를 탔네요. 여기서 북쪽으로 300m 가면 목표 지점입니다. 레이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말도 안 돼. 내가 이 길을 몇 번이나 봤는데. 하지만 팀원 중 한 명이 나침반을 꺼내더니 말했다. 레이나 진짜야. 방향이 틀렸어. 순간 조용해졌다. 레이나는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을 했다. 팀은 서준의 지시대로 움직였고 10분도 안 돼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지휘관이 무전으로 확인하며 말했다. 1등 도착 레이나 팀. 예상보다 빠르군. 레이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팀원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시선 변화가 감지됐다. 처음엔 무시하던 그 한국 남자. 그의 말 한마디가 팀을 살렸다. 서준은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도착해서. 그 말투엔 자랑도 조롱도 없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익숙한 듯한 침착함이 묻어 있었다. 그걸 본 레이나는 묘하게 기분이 복잡해졌다. 뭐야, 저 사람. 그날 밤 캠프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처음부터 무시당했던 한서준. 하지만 단 한 번의 판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이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 캠프장은 유난히 조용했다. 불빛 아래 모여 앉은 참가자들 사이엔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레이나 팀의 1등은 사실상 서준 덕분이었다는 걸. 하지만 정작 팀장인 레이나는 그 사실을 애써 무시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았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그 정도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레이나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리며 무전기와 장비를 정리했다. 그녀의 손놀림엔 이상하게도 힘이 들어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서바이벌 전술 훈련이 시작됐다. 팀별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한된 물자만으로 적진 침투 및 정보 회수 미션을 수행해야 했다. 실제 전투는 아니었지만 작전 계획부터 이동, 침투, 회수,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실전 수준으로 평가받는 고난도 훈련이었다. 지휘관이 설명을 마치자 레이나가 곧바로 지도 앞으로 나섰다. 좋아. 작전은 내가 짠다. 너희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녀의 말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제의 일을 떠올렸는지 몇몇은 살짝 서준 쪽을 힐끗 바라봤다. 서준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엔 어제와 같은 차분함이 있었다. 레이나는 지도에 펜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다. 우린 정면 침투로 간다.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돌아갈 필요 없어. 정면 침투?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적군 역할을 하는 교관들이 정면에 가장 많이 배치돼 있을 텐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레이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정면 돌파야. 속도가 생명이라고. 그때 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레이나 씨, 이 지점은 감시병이 상주하는 초소예요. 정면으로 가면 들킬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쪽 서쪽 능선을 타고 들어가면 사각지대로 우회할 수 있어요. 레이나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우회? 그럼 시간이 2배로 걸려요. 대신 발각될 확률은 15 이하입니다. 어제처럼 길만 정확히 잡으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레이나는 짧게 웃었다.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였다. 그래서 당신 말대로 했다가 실패하면 책임질 건가요? 그건 팀의 결정이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런 대화를 수십 번은 해본 사람처럼. 레이나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저 눈빛 어제랑 똑같아. 차갑고 단단했다. 어쩐지 이상하게 기분이 눌리는 느낌이었다. 결국 팀은 레이나의 계획대로 정면 침투를 선택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그들은 고요한 숲속을 가로질러 적진으로 향했다. 처음 10분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곧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적 발견. 정면 초소. 순식간에 조명탄이 터졌다.
빨간 불빛이 하늘을 가르며 터져오르고 훈련용 총성이 울려 퍼졌다. 레이나 팀은 순식간에 포위당했다. 젠장 우회했어야 했어. 이쪽이 길목이야, 돌아가자. 팀원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레이나는 이를 악물고 명령을 내렸다. 후퇴. 서쪽으로 빠져. 그때 서준이 나섰다. 그는 신속하게 주변 지형을 스캔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나를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그는 손짓 하나로 팀을 끌고 능선 사이 좁은 틈으로 들어갔다. 마치 그 지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니,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여기 감시 사각지대입니다. 1분만 이동하면 정찰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요. 레이나는 따라오면서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어떻게 저런 걸 바로 파악하지? 능선을 타고 우회한 팀은 다시 침투 루트를 정비했다. 이번엔 서준의 조언대로 움직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면에서 시간을 허비했던 것과 달리 단 15분 만에 목표 지점 근처에 도달했다. 레이나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때 서준이 짧게 말했다. 이런 지형은 밤에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고지대에서 적외선 스캔이 시작되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그의 말은 마치 군 지휘관의 브리핑 같았다. 팀원들도 점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이 바뀌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한국 교환 학생이었던 서준이 어느새 작전의 중심이 돼 있었다. 미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지휘관은 무전으로 짧게 말했다. 레이나 팀 침투 성공. 예상보다 빠르군. 레이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무전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서준을 바라봤다.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레이나의 가슴 한켠에서 묘한 감정이 스쳤다. 저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지? 훈련이 끝나고 수경지로 돌아오는 길.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서준 주위에 모였다. 누구는 지역 얘기를 물어봤고 누구는 작전 판단을 칭찬했다. 레이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두 자신만 따르던 팀원들이 이제는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입술을 꽉 깨문 그녀의 속마음은 복잡했다. 인정하기 싫어. 근데 나도 방금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날 밤 레이나는 혼자 텐트 안에서 멍하니 누워 있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그의 눈빛이었다. 냉정하면서도 이상하게 믿음이 가는 눈. 그건 단순히 훈련에 익숙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혹시 이 사람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곧 다가올 사건이 그 생각을 확신으로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밤 공기가 싸늘하게 스며들었다. 2일차 훈련이 모두 끝난 캠프장은 고요했지만 레이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도대체 저 사람 뭐지? 텐트 안에 누워 눈을 감아도 서준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정면 침투에서 위기를 단 몇 초 만에 파악해 돌파구를 만들고 위험한 능선길을 마치 익숙한 길처럼 이끌어가던 모습. 그건 단순한 교환 학생의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지. 그 순간 잊고 있던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다. 1년 전 도쿄 지하철역. 한겨울 칼바람이 불던 어느 저녁이었다. 그날 레이나는 훈련을 마치고 늦은 귀가길에 있었다. 자위대 생도라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 평범한 사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채였다. 플랫폼엔 퇴근길 인파가 빽빽했고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히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들려온 비명 한 줄기. 꺄아.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다. 플랫폼 끝자락.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사람들을 밀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취객 같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공포가 삽시간에 퍼졌다. 누가 경찰 불러. 저기 칼 들었어. 사람들은 허둥지둥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레이나가 서 있던 위치가 그 남자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는 것. 도망치려 했지만 사람들 틈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다.
거기서 남자의 눈이 레이나를 향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를 단 한 명이 가르며 앞으로 나왔다. 검은 후드티 차림의 청년. 눈빛은 놀랍도록 침착했고 걸음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곧장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더니 몸 전체를 이용해 제압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작이었다. 순식간에 남자는 바닥에 눌려졌고 칼은 멀찍이 튀어나갔다. 괜찮으세요? 청년은 레이나를 바라보며 짧게 물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순간의 인상은 너무 강렬해서 레이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가 곧바로 영무원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경찰이 도착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사라지던 뒷모습. 그때 레이나는 이름도 모른 채 그를 구원자라고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캠프장에서 마주한 한서준의 눈빛이 그때 그 청년의 눈빛과 정확히 같았다. 설마. 레이나는 텐트 안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요동쳤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해도 그날은 너무 순식간이었고 얼굴도 뚜렷이 보지 못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확실했다. 그때 그 사람이 서준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레이나는 평소와 달리 서준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다. 그가 식사줄에 서 있는 모습을 힐끔, 작전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는 모습을 힐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 따라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준은 항상 누군가를 먼저 관찰하고 있었다. 팀원들의 발걸음, 지형, 주변 물자까지.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건 단순한 경험치가 아니야. 저건 몸에 배어 있는 거야. 레이나는 자위대 생도로서 여러 번의 훈련을 거쳤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 진짜 실전을 겪어본 사람만이 갖는 눈빛과 움직임이라는 걸. 그날 오전 훈련 일정은 인질 구출 시뮬레이션이었다. 각 팀은 폐공장을 본뜬 건물에서 적군 역할 교관에게 붙잡힌 인질을 구출해야 했다. 이 미션은 단순 침투와는 차원이 달랐다. 작전 수립, 정찰, 침입, 탈출까지 모든 걸 팀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레이나는 팀장으로서 작전 계획을 짜야 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흔들렸다. 이번에도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을까? 그때 서준이 지도와 건물 도면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동쪽 출입구는 경비가 가장 약합니다. 교관들이 예상하는 루트는 정문과 후문이에요. 우리가 측면으로 들어가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고 논리적이었다.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이번엔 당신 의견을 따를게요. 그 순간 팀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서준이 계획을 설명하고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레이나는 처음으로 그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훈련이 시작됐다. 서준이 지시한 대로 측면 루트를 따라 침입한 팀은 단 3분 만에 감시망을 뚫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레이나는 그 뒤를 따르며 숨을 죽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 적군 교관 2명이 나타났다. 모두가 순간 멈칫했을 때 서준이 손짓 하나로 팀원들을 벽 쪽으로 숨겼다. 그의 동작은 흔들림 없는 군인의 그것이었다. 저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야.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이야. 레이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철에서 본 청년의 동작이 똑같이 떠올랐다. 칼든 남자를 제압할 때의 그 자연스러운 회전, 손목을 비트는 각도, 한치 오차 없는 발 디딤. 모두가 지금 눈앞의 서준과 같았다. 작전은 완벽하게 끝났다. 인질 역할 교관까지 무사히 구출해 돌아온 팀은 지휘관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작전 완벽했다. 레이나 팀 만점이다. 칭찬을 들으면서도 레이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서준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담담했다. 칭찬에도 팀원들의 환호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확실해. 저 사람이야. 그날 나를 구해준 사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마음 한켠에 묘한 감정이 차올랐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존경, 감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근거림까지. 그날 밤 레이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텐트 밖으로 나와 캠프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녀는 아직 서준에게 그날의 일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나기 전에 꼭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3일차 훈련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캠프 내 방송 스피커에서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은 최종 종합 생존 미션이다. 6시간 안에 지정된 물자를 회수하고 산악 지형을 통과해 복귀하라. 적군 교관들이 모든 경로에 매복해 있을 것이다. 실수는 곧 탈락이다. 참가자들의 얼굴엔 긴장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났다. 이틀간의 강행군에 모두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 미션이기에 절대 방심할 수 없었다. 출발 전 레이나는 서준을 곁눈질하며 바라봤다.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총기 모형, 나침반, 지도 그리고 수통.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의 손놀림은 정말 군인 그 자체였다. 저건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나올 수 있는 동작이 아니야. 몸이 이미 그걸 실전으로 알고 있어. 레이나는 자위대 생도로서 수많은 동기들과 훈련을 함께 해왔지만 서준처럼 자연스럽고 정제된 움직임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이번 미션은 팀별이 아니라 혼합 소규모 조 편성이었다. 랜덤으로 팀을 구성해 다른 학교, 다른 출신의 참가자들과 협력해야 했다. 지휘관이 팀을 발표하자 레이나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팀 3한 서준, 타카하시, 레이나, 나카무라, 야마토, 그리고 사토. 같은 팀이라니. 팀이 꾸려지자 다른 일본 생도들은 자연스럽게 레이나 쪽을 바라봤다. 그녀가 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서준이 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위기가 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작전 회의가 시작됐다. 팀원들은 지도를 펴놓고 의견을 나눴다. 나카무라가 말했다. 이 경로로 가면 가장 짧아. 정면 코스지. 단 적군 교관이 배치돼 있을 확률이 높아. 야마토가 곧바로 대답했다. 짧은 게 낫지. 우회로로 가면 시간 초과할 수도 있어. 레이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서준을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콕 짚었다. 여기요. 지도상엔 없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그가 짚은 곳은 지도에 점선조차 표시되지 않은 능선 사이 좁은 골짜기였다. 정찰대 본 지형이에요. 이 길을 타면 정면 경로를 우회하면서도 시간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관들이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토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그런 길을 어떻게 아는 거죠? 서준은 짧게 대답했다. 밤에 별을 기준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때 스캔해놨어요. 별을 기준으로? 순간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레이나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건 정찰병들이 쓰는 방식이잖아. 결국 팀은 서준의 제안대로 비공식 루트를 택했다. 험준한 지형이었지만 서준은 선두에서 자연스럽게 팀을 이끌었다. 발 디딜 곳, 장애물 넘는 법, 은폐 자세까지. 모든 게 전문 병사 수준이었다. 야마토가 중간에 속도를 못 따라오자 서준이 뒤로 돌아와 짐을 나눠들었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고 발 디딜 때 무릎을 살짝 굽히세요. 그래야 소리 안 납니다. 그 말투에는 일말의 거만함도 없었다. 단지 경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었다. 야마토는 순간 멍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중간 지점에서 교관팀의 매복이 나타났다. 조명탄이 터지고 경적이 울리자 팀원들이 당황했다. 그때 서준이 한 손을 번쩍 들었다. 엄폐. 그의 지시에 팀원들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레이나조차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서준은 신속하게 좌우 지형을 스캔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좌측 20m, 낙엽층 아래 얕은 홈이 있어요. 전원 그쪽으로 크롤링 이동. 그는 맨 먼저 몸을 낮추고 낙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다른 팀원들도 그대로 따라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관들의 탐지선 한가운데를 그대로 통과했음에도 발각되지 않았다. 레이나는 속으로 숨을 삼켰다.
이건 그냥 운이 아니야. 그는 분명 군인이야. 매복을 벗어난 후 팀은 물자를 회수하고 복귀 지점으로 향했다. 마지막 구간은 험한 산비탈이었다. 야마토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는 순간 서준이 단번에 달려가 손목을 붙잡았다. 빠르게 중심을 되찾게 한 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괜찮죠? 앞으로는 체중을 낮게 유지하세요. 그 짧은 순간 레이나는 1년 전 지하철역을 떠올렸다. 칼을 든 남자를 제압하던 그 손목의 각도 움직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준. 확실해. 이 사람 그날의 그 사람이야. 복귀 지점에 도착하자 지휘관이 무전으로 외쳤다. 팀 3 최단 시간 통과. 전원 무사 복귀. 훌륭하다.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서준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하게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레이나는 그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다. 처음 캠프에서 만났을 때 느꼈던 반감과 우월감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존경, 호기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속삭였다. 멋있다. 그날 밤 캠프의 마지막 모닥불 파티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잊고 웃고 떠들었지만 레이나는 끝내 서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쳤기 때문이다. 그날의 고마움을 아직 말도 못했는데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캠프의 마지막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었다. 그 별들을 보며 길을 잡았다는 서준의 말이 떠오르자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울림이 퍼졌다. 캠프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천천히 산자락을 비췄다. 3일 동안의 모든 훈련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어딘가 아쉬운 공기가 캠프를 감싸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정리와 귀가 준비로 분주했지만 레이나의 머릿속은 온통 한 사람뿐이었다. 한서준.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낼 순 없어. 그녀는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가 막상 눈앞에 서준이 나타나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담담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1년 전 지하철역의 그 순간이 겹쳐 보였다. 점심 무렵 캠프 공식 해단식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짐을 들고 버스 앞에 모였다. 서준도 조용히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주변에서는 같이 사진 찍자,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들이 오갔지만 레이나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말할 거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용기를 냈다. 서준 씨. 서준이 고개를 돌렸다. 처음으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는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레이나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손끝이 떨릴 정도였다. 그날 1년 전 도쿄 지하철역에서요. 칼을 든 남자가 사람들을 위협했을 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서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레이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때 그 사람의 눈빛, 움직임, 목소리 전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캠프에서 당신을 보고 확신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이 서준 씨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서준은 조용히 웃었다. 크게 웃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짧게 대답했다. 네, 저였어요. 레이나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왜 그때 그냥 가버렸어요? 이름도 아무것도 안 남기고. 서준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 제 얼굴이나 이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이었죠. 그리고 그런 일은 제겐 익숙한 일이니까요. 익숙한 일이라고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백했다. 저 한국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복무를 마친 후 교류 프로그램으로 선발돼서 여기 오게 됐어요. 사실 교환학생이라기보단 국제협력훈련의 일환에 가깝죠. 레이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혹시라고 생각했던 게 눈앞에서 명확한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역시 그는 그냥 학생이 아니었어. 레이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미안해요. 왜요? 처음 봤을 때 전 당신을 무시했어요. 한국 남자라고 교환학생이라고 발목만 잡을 거라고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캠프에서 전 당신에게 수없이 배웠어요. 판단력, 침착함, 그리고 용기. 그날 지하철에서도 이번 훈련에서도 당신은 항상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레이나는 눈을 들었다. 그녀의 눈가엔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요. 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잔잔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조용히 훈련만 끝내고 돌아가려 했어요. 근데 덕분에 꽤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밌는 시간이요? 네. 팀워크도 작전도 다들 진지했고, 특히 팀장이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레이나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의 말이 장난스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버스 출발을 알리는 방송이 울렸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작별의 순간이었다. 레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준은 그 손을 짧게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에 레이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존경, 고마움,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 버스에 올라탄 레이나는 창밖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햇살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바람이 살짝 머리카락을 스쳤다. 고마워요. 그리고 잊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레이나의 마음속엔 하나의 확신이 남았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는다. 조용히 묵묵히 누군가를 지킨다.